자, 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 스타일에서 변화하는 거 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디자인도 미용가이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기장이 한 여기 턱선에서 이제 목선 중앙 정도 자르시고요. 그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플랫한 머리거든요. 평평한 느낌인데 이쪽이 많이 죽으셨어요. 네, 죽으셨는데 오늘은 이제 뒤쪽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거거든요. 볼륨 살려서 잘리는 방법.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 단발머리 자를 거예요. 단발머리로. 층이 없게 자를 건데, 위쪽을 이제 볼륨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자를 건데, 이 사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숱이 워낙 없으셔갖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디스커넥션 기법이나 이런 기법으로 자르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단발머리를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어떻게 해야지 뒤쪽 부분에 볼륨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 오늘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단발머리부터 자르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발머리 같은 경우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로 블로킹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센터 포이드 섹션에서 먼저 작업을 한번 타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가르마 그대로 했던 거에 센터 포이드 섹션을 타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중앙으로 타는 거예요. 센터 포이드 섹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백포인트에서 이제 이어백 또는 이어 포인트까지 타선 또는 호리존탈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롱에서 이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발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3번 정도 작업을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가는 거를 비하인드 이어 섹션이라고 원래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서 저는 자를 거예요. 잡아서 자를 건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단발머리 자르다 보면, 자라놓으면 밑에 튀어나오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사이드보다도 면적이 더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태에서 동일선상으로 자르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밑에 빠져나와서 이 부분을 안쪽을 잘라내거든요. 안쪽을 좀 더 짧게 잘라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마이너스 그레듀션이라고 하는데, 좀 더 짧게 잘라서 머리가 튀어나온 걸 없애게 잘라주는데, 이 면적 대비의 커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단발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만큼의 블럭 자체가 나중에 잘랐을 때 밑에가 빠져나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정교하게 자른 그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처음에는 고개를 살짝 고객님한테 15도 정도에 30도 정도 숙여달라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럼 층이 좀 덜 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장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잘라주시고, 보이시나요? 자, 조금 더 늘려드릴게요. 그대로 해서 잘라서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르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한 단은 좀 잘라 놓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3번 만에 다 커트가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르는 게 이제 옆에 고객님하고 맞는 기장. 옆에서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지를 항상 고객님한테 물어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2단까지를 잘라요. 2단 자를 때는 보통 골든 포인트에서 관자놀이까지 한꺼번에 갑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타셔도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골든 포인트에서 관자놀이까지 한꺼번에 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항상 물은 최소한으로 뿌리셔야 돼요. 모발에 물을 많이 자르면 가이드라인은 보이기 쉬운데, 보통의 모발이 율동감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으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받쳐서, 자, 내려 들어간 상태에서, 자, 밑에 가이드라인 들어서 보시죠. 그 다음에 자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어 포인트까지 그대로 가세요. 이어 포인트까지 그 각도대로 그대로 가시고, 이제 각도를 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 포인트 있는 머리를 첫 단에서는 뒤쪽으로 밀어서 넘겨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이 짧아지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빼면 당연히 좀 앞쪽이 길어지겠죠. 보시게 되면 앞쪽이 층이 나면서 길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 상태에서 다시 보고 다시 그대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자, 흐름을 맞춰 잘라주는 거예요.
그대로 흐름 맞춰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님한테 물어봐서 컨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을 늘려서 길이 한번 어떠세요? 조금 더 원하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조금 더 원하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자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기장을 이제 카메라를 끄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랐는데, 이 정도 이제 고객님이 원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아까 기드로 넘겨서 자르는 거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지 옆 사이드가 안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까지 내려서 하시는데, 보통 여기 관자놀이 밑으로는 얇은 빗살로, 가는 빗살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 부분은 굵은 빗살로 하시면은 텐션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모발이 점핑하는 걸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해주시는데, 뭐 한쪽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반대쪽 자르시고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먼저 반쪽 자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잘랐던 거, 자, 굵은 빗살로 들어가시면 좋거든요. 텐션이 인위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르고 나면 점핑하는 현상이 많이 없습니다. 자, 단발머리는 가장 쉽지만은 또 가장 어려운 게 단발머리예요.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똑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에서 자, 앞쪽 관자놀이까지. 자, 3번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번 나눠서 섹션 나눠서 잘라도 결국은 단발머리는 똑같아요. 끝에 이제 다 단발머리 자르고 나서 이제 아웃라인, 리파인딩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삭슨에서는 이제 리파인딩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이렇게 목덜미 부분 튀어나온 머리, 이 뒤쪽 부분 튀어나온 머리만 잘 잘라주고 옆에 튀어나온 머리만 잘 잘라주면 원넥스는 크게 문제없이 잘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시간은 보통 10분 미만이고, 이 리파인딩 하는 시간이 밑에 부분 정교하게 자르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고려해서 하시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3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좀 좋거든요. 그러면은 안쪽이 살짝 짧아지고, 그 다음에 겉표면 쪽이 살짝 길어져요. 근데 원넥스라고 하는 거는 모발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선으로 자르는 걸 원넥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숙이고 자르게 되면 이 겉부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동일선상이 아니고 살짝 이 겉쪽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 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그레이주에이션. 층이 나는데 위쪽으로 나는 층이 아니고 밑으로 반대로 나는 층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써서 마이너스 그레이주에이션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어 포인트 있는데 가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뒤로 넘겨서 해주시라고 그러죠. 그래야지 갑자기 이 앞쪽 부분이 짧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층이 자동으로 날 거야. 자, 똑같이 아까처럼 층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그대로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셋단 잘랐으면은 거울을 보시고, 좌우 쪽이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선상,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동일선상 눈높이에서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랐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단 한 단 가고 한쪽 다 자르고 하는데, 이쪽이 좀 길다가 생각하시면은 같은 섹션 3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을 커팅을 해주셔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내려서 마지막까지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는데, 뒤쪽 같은 경우는 방사선 섹션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뒤쪽은 머리의 점핑 상태를 그대로 보시고, 머리가 다 원래 가지고 있는 패턴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 상태로 잘라주시고, 한 단 가고, 한 단 가고, 한 단 가고, 좌우 자르고, 한 단 가고, 좌우 자르고, 하나 가고, 좌우 자르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단 자르고, 지금 한 단 자르는데, 이렇게 한 단 한 단 잘라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쪽 잘랐고요.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좌우 쪽 잘랐는데, 항상 체크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대로 고객님 상태에서 뒤에 서서요, 이 커팅 라인과 동일선상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뒤에서 봐서 왼쪽과 오른쪽과 밸런스가 맞는데 꼭 동일선상으로 체크해야 돼요. 밑에서 이렇게 체크해야 돼도 아니고, 뒤쪽 부분에 봐서 위쪽 부분이 맞는지 눈하고 동일선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부분 크로스 체크 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상태에 가르마가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만 넘겨 자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머리가 이쪽 튀어나와요. 이쪽이 왜 그러면 여기서 머리카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형성되는데 이걸 꼭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가르마가 가운데일 때도 마찬가지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꼭 크로스 체크 잊지 말고 해줘야 되는 게 자, 가르마가 이쪽이기 때문에 자, 탑 쪽에서 관자놀이까지 해서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겨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 공랭이 같은 게 이전에 지금 잘랐던 머리 때문에 없거든요. 자를게. 근데 꼭 체크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 가르만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여기 관자놀이 부분에서 탑 쪽까지 반대로 빗질해서 이쪽 부분까지 두 번의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크로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보통 다른 분은 하는데 저는 꼭 하는 게 이 탑 쪽에 탑 쪽을 들어서 코너를 살짝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살짝 올려드릴게요. 네. 탑 쪽으로 이쪽을 들어서 코너 부분을 살짝 깨주셔야 돼요. 코너 이렇게 만나거든요. 항상 이렇게 만나요. 끝에서. 만나면 그 부분을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그대로 자 들어가서 끝에 부분에 이 산 모양을 깨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잘라주셔야지 하고 나면 이 겉부분에 머리카락들이 하나씩 이쪽 라인은 원랭스 라인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코너를 항상 깨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깨주시게 되면 기본 이제 베이스 라인 커트는 끝납니다. 베이스 라인 커트가 끝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많이 뭐냐면 이 단발을 자르게 되면 항상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귀 뒷부분은 귀 이쪽부터 이쪽 부분의 머리가 사이드는 귀 이어 포인트부터 탑까지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백 같은 경우는 귀 이어 백 포인트, 비하인드 이어 포인트 밑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자르냐면 이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달라고 해서 이 부분의 머리를 어디까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절단을 해내면 돼요. 백쪽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어 포인트에서 여기 부분 구렛나루 때문에 이 옆에 부분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고기를 숙여서 한 번 더 체크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면적이 이만큼이 머리카락 여기는 자라났지만 여기는 머리카락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빠져요. 마찬가지로 백도 면적이 탑에서 이 부분이 이 사이드는 존재하지만 이만큼이 뒤에서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밑에를 꼭 안쪽을 더 짧게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선배님들 이용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밑에를 이렇게 바리깡을 콕콕콕 찍어서 잘랐거든요. 근데 그 콕콕콕 짤 때는 저도 기술이 없을 때는 그게 이렇게 자르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고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 선배님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 네이프 단 이 부분을 안쪽 부분을 짧게 잘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안쪽을 꼭 짧게 더 잘라서 겉표면 상태가 모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 동일선상으로 해서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고 모발이 떨어진 상태에서 안쪽이 살짝 더 짧게 마이너스 그레듀에이션을 주는 게 원랭스 헤어컷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 부분 체크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고개 살짝 숙여달라고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부분,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위를 끝을 사용해서 자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가위 끝 안에 1cm를 통해서 바로 잘라내거든요. 네. 바로 잘라내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언제 하면 좋으냐면 사실은 지금 드라이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 드라이를 하고 자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모발이 이렇게 커튼 베이스만 모발이 자연스럽게 된 상태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가 머리를 이제 뭐 아이롱이나 이런 걸로 드라이기로 드라이를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이 드라이 하지 않는 상태 1차적으로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작업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옆에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살짝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비다사스나 그런 비디오 보면 이렇게 많이 돌리잖아요. 그게 이제 구렛나루에 있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눈높이에서 밑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같이 들어갈게요.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까지 해서 같이 들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위 끝 1cm로 통해서 이 프리미터 라인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 커팅 단면을 한 번 더 체크해줘서 튀어나온 걸 좀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서 고개 들면 밑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서 보면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 작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95% 정도 작업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제가 볼륨을 산다고 그랬죠.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볼륨을 살리는 기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원랜스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팅을 탔습니다. 파팅 같은 경우는 투블럭을 탔는데 골덴팩 미디움 포인트에서 이렇게 호리존탈로 해서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탔습니다. 이게 탄 이유는 고객님이 이 뒤쪽에 후두부에 볼륨을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발머리 똑같은 단발머리인데 이제 볼륨을 줘서 자르는 기법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뒤쪽에 볼륨을 많이 주고 옆에는 많이 볼륨을 줄이거든요. 이제 그 기법 같은 경우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이제 옆에 같은 경우 고객님이 워낙 지금 플랫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안 주던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서 해드리고 자르지는 않는데 설명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쪽 뒤쪽 같은 경우 원랭스는 그대로 다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 부분에 보면 스퀘어에 가까운 그라데이션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블럭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자, 스퀘어에 가깝게 잡으시고 여기다가 백 부분, 센터 포이드 섹션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패럴럴 포인트 커트로 해서 자연스럽게 네, 한꺼번에 모아서 블럭 커트로 하는 거예요. 네, 잘라주시는 거예요. 베이스라인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부분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밑에 부분은 자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대로 해서 블랙 커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커팅 라인은 자, 이런 식으로 빠져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한번 잘랐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스퀘어에 가까운 아웃레이어 형상.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의 머리가 시저 덮였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아, 그러면 그라데이션 자르면 더 그라데이션 볼륨이 더 많이 사니까 그라데이션 자르면 더 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라데이션 각도로 자르시게 되면요. 볼륨이 넓혔을 때 이 밑에 이착이 돼요. 볼륨 자체가. 그래서 그 볼륨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거의 스퀘어에 가깝게 잘라주게 되면 위쪽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볼륨의 이쪽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는 섹션을 하나씩 잡고 했는데 우리는 살롱 커트를 하기 때문에 블럭 커트로 해서 한꺼번에 잡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들어가고 백 부분 센터 포이드 섹션에 스퀘어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다른 거 자를 거 없어요. 한꺼번에 그냥 잡아서 스퀘어라는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볼륨 웨이츠가 조금 더 짧게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그대로 들어가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해서 한꺼번에 자르시면 돼요. 한꺼번에 자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 네이프 쪽은 머리가 딸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0도 정도로 해서 스퀘어 라인 하게 되면 볼륨이 지금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기장. 자, 이 기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그래서 미세하게 그라데이션 형성이 돼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지면 커브로 이렇게 이루어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왜 그러면 이 네이프 단이 목덜미 쪽에 이렇게 이제 층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층이 나갔고 위에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곡선을 따라서 겉부분의 머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통수가 실질적으로 튀어나오게 자르지는 않지만은 목덜미 쪽이 안에 들어가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뒤통수가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안쪽 블럭에 이런 형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측면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머리들이 많거든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측면에 그러면 볼륨을 줄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볼륨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180도로 위로 쭉 들으세요. 쭉 들어서 여기서 디패럴 포인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에 이렇게 레이어드를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형성을 해주게 되면 이쪽 부분은 평평하게 떨어지고 이쪽은 스퀘어로 그대로 90도나 살짝 더 낮아도 됩니다. 그대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쪽 부분에 볼륨이 나와 보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능선을 자르지만은 두상에 평평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볼륨을 줄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안쪽에 보이지 않는 디스커넥션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로 블런트 커트로 자르시게 되면 시간이, 이걸 또 블렌딩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패럴러 포인트 커트로 해서 끝부분의 텍스처와 그 다음에 기장을 한꺼번에 구하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이 부분 뭐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고, 이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플랫 타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면을 보셨을 때 그대로 180도 들어가서 이빨 올리세요. 최대한 올려서 그대로 끝부분 살짝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보시고 자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은 층이 안 나요. 여기 이쪽 부분에만 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평평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할 때는 180도를 최대한 올려서 디패럴 포인트 커트로 자르고, 볼륨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백 부분 라인에서 맞춰서 잘라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스퀘어로 잘랐는데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변형은 별도로 180도로 들어서 잘라줘도 상관없고, 이거는 그때그때 시츄에이션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감 처리를 해줄 건데, 자, 질감 처리를 하는데 이제 슬라이싱으로 해줄 거거든요. 슬라이싱 가지고 해줄 건데, 자, 모발이 그렇게 숱이 많지 않으신 고객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슬라이싱으로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슬라이싱 가위가 커브로 된 걸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이건 드라이 커트 가위인데, 자, 이렇게 S자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커브 형태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머리를 C자로 자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자, 내가 오늘 이제 조금만 칠 거예요. 고객님 많이 수치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주시는데, 자, 입사 각도를 들어가기가 힘들면 각도를 들면 됩니다. 들어서 밑에서 언더의 느낌으로 잘라주셔도 돼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언더의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질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숱이 많이 없으셔서 따로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그대로 들어서 물을 최대한 적게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 게 모발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떨어졌을 때 모발의 율동감, 이걸 이제 비주얼 커트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모발이 율동감이 형성이 되는지 눈으로 내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기에 이제 덮여지는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이제 치게 되면 모발이 너무 가벼워지니까, 적당한 각도로 칠게요. 90도 정도로 해서, 자, 조금씩 정말 한 4가닥, 5가닥 정도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커브인데 드라이 커트 가위는 디자인드 미용가에서 개발한 특허받은 가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르기 편하게끔 제가 직접 개발을 해서 만든 가위이기 때문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커브가 있으시는 분들 이거 대용해서 쓰시면 드라이 커트까지 쉽게 자르고, 그 다음에 블런트 커트, 그 다음에 포인트 커트까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특허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감 처리, 무브먼트를 그 정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까지 똑같이 들어가서 자를게요. 자, 질감 처리 그대로 들어가서 자르고, 자, 들어가서 자르고, 살롱에서 자를 때도 한 이 정도밖에 자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모발 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실제로 많이 자를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제로 이제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블로 드라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1차적으로 잘랐는데도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드라이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찾아서 잘라주고, 자, 원행 쓰기 때문에 자, 밑에 부분 튀어나온 것만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하실 때는 고개 살짝 숙여달라고 그래서 자르시면 되고요. 이제 이쪽 편은 드라이를 해서 나온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 많이 자를 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고요. 갑니다. 자, 그대로 밑에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포인트 커트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처럼 날끝 1cm를 가지고 블런트 커트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빗질하시고, 자,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자꾸 머리카락이 도망가면 빗으로 살짝 눌러서 위에, 빗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자,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작업해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까지도 마찬가지로, 자, 고기 살짝 들리라고 그랬어요. 살짝 기울이라고 그래서 잡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절단해 주면 됩니다. 자, 커트를 하는데 자꾸 도망간다 그러면 위쪽에 빗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언더스킨. 자, 피부 위에 대고 잘라주셔야 돼요. 언더스킨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전문용어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언더스킨 위에서, 피부 위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고, 한번 빗질 해주시고, 튀어나온 부분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체크할 거 좀 했는데, 항상 이런 커트 이렇게 하시고 나면요, 단발머리를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선상을 잘리기 때문에 하나를 꼭 해야 될 작업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손거울 있죠? 손거울을 가지고 항상 밑에 딱 이렇게 넣어서 비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밑에서 보는 거랑 그 밑을 언더에서 거울로 비춰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기존에 내가 눈 선상에서 못 봤던 거를 거울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러면 보시고 그 부분을 살짝 한 번 더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단면을 밑에서 거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짝순에서 많이 하는 기법인데, 자,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 자,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항상 빗이 자꾸 머리를 자르면 도망가면은 빗으로 살짝 잡아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굵은 빗살로. 그대로 들어가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거울을 통해서 언더에서 비춰서 이 단면을 비춰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까지 이렇게 보시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굉장히 정교하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울을 통해서 언더에서 이 거울 속에 비치는 단면을 꼭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됐고요. 자, 이제 앞쪽은 됐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지금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게 이제 사이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배경을 원하거든요. 우리 포워드 그레이션 기억나시나요? 전번 시간에 했던 거. 그거 똑같이 자르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서 앞쪽으로, 자, 저 가이드라인 앞쪽으로 해서 스퀘어로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퀘어로. 자, 90도로 각도 들고, 그대로 스퀘어로 잘라주시고, 그대로 당겨와요. 그래서 잘리는 부분이 다 있을 때까지 스퀘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스퀘어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넘어가서 똑같이, 자,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부분도 스퀘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앞쪽 부분에서 1cm. 자, 스퀘어 라인으로 자르는데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로 자르셔야 돼요.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딥 패러럴 포인트 커트 기억나시죠? 모발 따발에 일직선으로 들어가서 스퀘어를 잘라줘. 각도를 들면 들수록 머리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커트하는 기법들은 다 모두가 블런트 커트와 질감 처리를 동시에 구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드세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번 더 들어서, 자, 코너 있죠? 코너. 자, 살짝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쪽 코너 부분, 자, 가르마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자, 이게 들어서 이쪽 부분, 코너 부분 살짝 깨줘야지만이 블렌딩이 돼서 앞쪽 부분 포워드로 냈던 거랑 뒤쪽 부분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대신에 원랭스는 터치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원랭스가 기장이 살리면서 위쪽 부분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쪽 부분 드라이기로, 매직기나 또는 드라이기로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앞쪽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드라이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롱으로 해서 매직기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네, 하시면 되고, 자, 끝에 부분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러면 완성된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저희가 축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 단에
위쪽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에 경사각을 타고 내려와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에 볼륨이 사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 부분에 이제 볼륨이 라인이 형성해서 위쪽에 넘겨져서 이 밑에 부분이 꺾이면서 위쪽 부분이 살아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왔을 때 목덜미가 들어가니까 뒤통수가 튀어나오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매직기로 지금 훑어서 그러는데 드라이기로 살짝 해서 잡으면 여기 뒤쪽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왜 그러면 목덜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쪽이 튀어나와 보이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볼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